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얘기네요. 자, 어휘에 대한 패턴을 쭉 토익 공부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수업 시간에는 주로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일단 어휘에 대한 어떤 설명 자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쭉 듣기만 해도 자신의 어떤 어휘적인 감각, 즉 토익에서 요구하는 어떤 어휘적인 어떤 문맥의 어떤 부분 그리고 문장의 어떤 감각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모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끝까지 그냥 한번 쭉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말한 부분을 반복해서 자기가 스스로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다른 어떤 잔소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질문도 조금 그랬고요.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적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은 이제 수업이 중반부 이후로 이제 치닫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처음 부분이 좀 지나고 약간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제가 잔소리 혹은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뭐, 나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매일매일 공부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분명히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분명히 영어 공부는 꾸준히 30분, 1시간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토익 공부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늘 하기가 싫어. 그치? 그럼 하지 마세요. 알겠죠? 괜찮아. 꾸준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다만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일단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알겠죠? 괜히 스스로 양을 정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야. LC도요. 한 세트 정해놓고 풀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도 있고 오늘 체력도 있고 할 수 있다면 2세트, 3세트 그냥 쫙 푸시고 다 한꺼번에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한꺼번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매일매일 하기 힘들다. 자, 그렇다면 한꺼번에라도 해서 일단 일거에 많은 부분을 얻자.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요즘 몇몇 분들 빠지시는 분들이 보여요. 알겠죠? 이 결석률이 잦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결석을 많이 해도 집에서 여러분이 꾸준히 혼자 잘하고 있다면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어딘가 딴 데서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 한꺼번에 해야 돼. 알겠죠? 잊지 마세요. 오늘 안 했다면 내일은 2배, 3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얘기는요.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업장, 그냥 장소가 아니라 작업장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비즈니스 상황이죠. 그죠? 역시 사무실 상황이 많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법 사항이 바로 실제 토익에서 나오고 있는 문법과 조금 더 일치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제목 그대로 subject, verb, agreement. 자, 주어와 동사의 일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어떤 실질적인 문장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큐비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큐비클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LC에서만 좀 나오고요. RC에서는 거의 문제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참고로 이런 큐비클 같은 단어가 뭐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 큐비클은요. 바로 데스크 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 테이블 스페이스, 쉘프 스페이스 중에서 워크 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가리킬 때 큐비클이라는 말을 써요. 큐비클. 알겠죠? 이런 단어가 큐비클이 요즘에 가끔씩 LC에서 들리더라고요. 이 큐비클은 작업장을 얘기합니다. 작업대를 얘기해요. We are required to organize our cubicle for the weekly inspection. 자, 매주네요. 그렇죠? weekly, 매주 조사, 검사를 하는데 우리의 작업장을 organize,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cubicle. 그 다음에 이번에 they are gathering in the blank room이에요. 그렇죠? conference room이죠. conference room에서 gathering, 모이고 있다란 말이거든요. 이때 이 conference room을 뭐라고 해요? living room, hotel room, dining room, meeting room.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치? 리빙룸, 미팅룸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컨퍼런스는 기본적으로 토익에서는 그냥 미팅이라는 단어와 거의 싱크로율 100%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미팅룸과 그냥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펜츄라는 단어가 RC 파트 7에서 한번 봤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이 펜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말로 설명이 거의 안 나올 걸, 그죠? 이 토익에서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부엌 옆에 식품 같은 걸 쌓아두는 장소로 많이 쓰여요. 근데 토익에서 만약에 펜츄리가 나오면 식당입니다. 밥 먹는 곳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레스토랑보다는 다이닝 에어리아, 밥 먹는 곳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알겠죠? 키친 에어리아는 부엌인데 이것보다는 밥 먹는 장소, 다이닝 에어리아 쪽으로 펜츄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펜츄리. 그 다음에 페널티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페널티가 뭐 축구에서 쓰이고 많이 쓰이지만 토익에서는 이 페널티란 말이 보통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서플러먼트, 컴플리먼트, 퍼니시먼트, 디벨롭먼트 중에 어떤 단어? 그렇지. 보이죠? 퍼니시먼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걸로 많이 쓰입니다.
punishment, penalty 이런 말로 같이 싱크를 이룹니다. Penalty will be given to those who not follow company rules. 그죠? 회사 룰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5번에 I have to work overtime. 자, to finish my task. 내 일을 끝마치는데 연장 근무, 야간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말. 그렇죠? 이럴 때 additional time after work shift, additional time before work shift, during, before and after. 일단 야간 근무, overtime은 일이 끝난 다음에 추가 근무를 얘기합니다. 연장 근무를. 그래서 일단 additional time after work shift가 overtime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 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 일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걸 오버타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오버타임이야. 내가 원래 강의 시간을 넘어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강의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런 단어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LCS는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볼게요. LCS는 이 time in, memo, break, house rule 같은 단어를 이렇게 적절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잠깐 보시면요. 미스터 존슨하고 자, 세인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Thank you, Mr. Johnson. We try our best to make sure that everyone follows the 모든 사람들이 follow 뭘 따른다, 뭘 따라야 된다 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런 말을 썼어요. house rule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house rule이 보통 이제 이 house란 단어가 집이잖아요. 그렇죠? 토익에서는 이 집이란 단어가 나오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in-house란 말이 있거든요. in-house는 사내를 가리켜요. 그래서 in-house rule 하면 사내 교육 이런 말, in-house training, 사내 교육이란 말을 쓰이고요. house rules 하면 사내의 어떤 내규를 가리킵니다. house란 말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house rule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house rules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we also make sure that our employees log their blank. log란 말,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their blank and time out. 자, 시간, 즉 자기가 어떤 직장에 오늘 근무 장소에 도착한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 그죠? 출근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 출근 시간은 뭐라 그래요? 바로 이 단어를 써요. time in, 그럼 퇴근 시간은 time out을 적절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I can see that you are all doing a good job here. I think the employees would be inspired not to. 자, 직원들이 inspire. 그러지만 안 돼. not to 뭐 하도록? 룰,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뭐 하면 안 돼요? break,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break란 말은 룰하고 어울리면 규칙 따위를 어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time인이라든지 house rule이라든지 break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절하게 근무 장소에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리스닝 스크립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이 문법 사항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company is, companies, contracts are.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장 봐봐. 요거. 다른 거 빼고. 요건 됐어,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봐봐. Isabel Sanders, one of the applicants.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is죠. 알겠죠? 왜냐하면 is로 받은 이유는 이 앞에가 주어가 아니라 바로 한 명, applicants들 중에 한 명인 바로 사람 이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사가 is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the evaluation of the employees. 분명히 이 employees는 복수지만 employee들 중에서 evaluation, 평가는 분명히 단수죠. 동사는 그래서 is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게 바로 수일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험 문제에서 오히려 단복수형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오히려 정답의 힌트가 아니라 오답의 함정이 된다는 것을 잘 눈여겨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Here is the stapler. 여기서 here는 주어가 아니죠. 진짜 주어는 stapler이기 때문에 동사는 이 스테이플에 맞춰서 is를 써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자 이런 것들 the penalty filled with employees 다음에 이제 뭘 쓰면 좋으냐라는 말은 employes가 오히려 간접적인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the pantry를 받을 수 있는 바로 뭘 쓴다? is를 쓴다. 이런 식으로 토익에서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re blank the memo written by your team lead regarding your daily evaluation.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자 과연 여기서 R을 써야 될 것이냐, is를 써야 될 것이냐, was를 써야 될 것이냐, were를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시제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was 혹은 is라는
동사의 어떤 시제 부분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the memo가 주어기 때문에 there이 주어가 아니라 the memo가 주어기 때문에 memo가 있다 이래서 일단은 is나 was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상 만약에 있다 한다면 그냥 is고요. 있었다 그러면 was를 쓰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there is the memo 있다. 팀 리더가 쓴 그쵸? 이렇게 해서 is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단복수의 형태일 때는 a가 아니라 is를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번에 my working breaks입니다. 그쵸? blank not consider 여기서 또 다시 뭘 쓰면 좋으냐 했는데 my working breaks 내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내 근무 시간이 쉬는 거야. 그렇죠? 이 쉬는 것은 오버타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my working breaks란 말은 분명히 s로 끝나지만 내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이라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형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답은 is나 was를 쓴다는 것이죠. 알겠죠? 거기다 3번에 the blank of each employee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동사를 잘 보세요. are를 썼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employee라는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어는 복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는 것이죠? schedule 못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set for 15 minutes입니다. 각각의 employee들의 뭐는 set for 15 minutes, 15분을 맞춰져 있다. 쉬는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breaks를 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쉬다 할 때 이 breaks는 기본적으로 breaks s로 끝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r을 받아서 동사의 어떤 부분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 break는 기본적으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써도 일단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리 잘 하시고요. 특히 이 마지막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문법의 테마를 알리는 하나의 서막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습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